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입니다. 참 오랜만입니다. 자, 단도직입적으로 2012년에 공수처법 대표 발의하셨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네. 제가 그때가 뭐 새누리당인가 한나라당인가 모르겠는데 원래 공수처법을 제가 2010년인가 9년인가 국민권익위원장 할 때 예. 그때 공수처법을 정부 입법으로 발의하려고 내가 준비를 했는데 어허.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 뭐 지금 와서 이야기하지만은 아니 그건 야당이 발의하는 건데 정부의 국무위원급 인사가 그 국민권익위원장이 그걸 발의하려고 하느냐 그런 말이 있어서 내가 국민권익위원장을 해보니까 이 고위공직자들 비리를 검찰에 맡겨서는 안 되겠다. 별도 기구를 만들자. 그래서 대통령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어느 정도 내 말에 동의를 했어요. 네. 예. 그랬는데 이제 검찰이나 뭐 여러 그 주변의 분위기가 도저히 그게 국민권익위원장이 그걸 발의하면 되겠냐. 검찰은 싫어하죠, 당연히. 네, 이런 분위기라서 그러면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국회로 돌아가면 발의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마침 보궐선거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발의를 했죠. 발의하니까 그땐 제가 뭐 발의하니까 뭐 동료 의원들이나 후배 의원들이 뭐 선배님 이름 얼굴 보고 다 사인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발의가 됐죠. 그러니까 본인의 소신이시네요. 공수처는 있어야 한다. 그렇죠. 그거는 왜냐하면 내가 정부에 있어 보니까 국민권익위원장을 해보고 그 후에 특임 장관도 해봤잖아요. 예. 내가 정부의 국무위원을 해보니까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해서는 현직 권력이 현직 검찰이 그걸 수사를 제대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수사를 덮는 경우도 있고 축소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라 하는 게 다 여당이잖아요. 여권이잖아요. 정부 여권. 정부가 임명하는 사람들인데 무슨 정부가 야당을 갖다 고위공직자를 임명하나요? 안 하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는 별도로 이걸 뭐 하겠다 이랬는데 그때는 당시에 야당도 이재호가 국민권익위원장 되더니 국민권익위원회 안에 공수처를 두려고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래갖고 당시에 야당도 사실 반대를 하고.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니었는데 나는 뭐 국민권익위원회 그걸 두려고 하는 건 전혀 아니었는데. 오해가 있었군요. 오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못했는데 내가 국회의원이 돼갖고 발의를 했죠.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으시고. 있어야 됩니다. 그 왜냐 그러면 그때 제가 발의한 게 고위공직자라 하는 것이 이제 대개 차관급 이상, 장관, 차관, 국회의원, 그다음에 군 장성, 경찰의 총경 이상, 그다음에 검사장급 이상, 그다음에 광역단체장, 그다음에 대통령 친인척, 이런 사람들은 고위공직자라고 하는 그 범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특별기구가 별도로 조사를 해야만이 이게 부패가 없어진다. 공무원을 낀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없애려면 이걸 별도로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게 내 소신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고위공직자 뭐 범죄수사처 같은 게 만들어지면 대부분의 그 대상은 다 정부 여당 쪽인데 그럼 야당은 이런 거 만들자고 오히려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말이에요. 제가. 근데 왜 자유한국당은 지금 반대하고 있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속을 모르겠는데 이게 야당이 이걸 제안을 해야 되거든요. 야당이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제안을 해야 되고. 야당이 현재 검찰이나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제안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고위공직자는 다 여권 인사들이지.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이고 하는데 무슨 고위공직자를 야당이 고위공직자를 쓰는 일이 있나요? 근데 야당이 탄압당할 이유가 없죠. 대사에 안 되는데. 근데 국회의원. 야당 국회의원은 뭐 야당이 있나요? 여당 국회의원이 없나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국회의원들도 견제를 받아야죠.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주로 이런 주장을 펴니다. 이게 대통령 입맛대로 공수처장 임명하고
공수처에 근무할 검사들도 딱 코드에 맞는 사람들로 밖에서 임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야당을 노골적으로 죽이기에 나서는 그런 무소불위의 칼을 쥐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논리를 펴거든요. 뭐 야당이 말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나 대통령 진인척도 하고 고위공직자에 들어간 수사 대상이 되는데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임명하는 걸 그게 정 의심이 간다면 공수처 책임자나 검사를 임명하는데 제도적으로 정권이 일방적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면 되는 거지. 네네. 그 자체를 그것 때문에 공수처 있지도 않았는 걸 염려해 갖고 공수처법을 반대한다 하는 거는 전 납득이 가지 않아요. 그 방금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아니 공수처 대다이 주로 여권 인사들인데 고위공직자가 야당하고 무슨 관계 있나요? 관계 있다면 국회의원 하나인데. 지금 말씀 쭉 듣다 보니까 자유한국당 상임고문 맞나 싶으네요. 아니 사임 고문이니까 이런 이야기 하죠. 네, 아니 내가 사임 고문이니까 이런 이야기 하지. 그러니까 그거는 자유한국당이 정야당이니까 뭐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면 그 임명 절차 같은 걸 그렇지 보완하면 되지 않느냐? 임명 절차 같은 걸 여당과 협상을 해갖고 이걸 공정하게 의심을 안 가도록 하자 이런 거는 말이 되지만은 아니 고위공직자가 무슨 야당 국회의원들 때문에 고위공직자 못 만든다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지. 바른미래당이 이제 뭐 중재안 절충안 비슷하게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안한 내용이 있습니다. 공수처를 만들되 수사권만 주고 기소권은 주지 말자. 기소권은 검찰에 그냥 들어두자.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된다. 수사하는 사람이 기소해야지 무슨 소리요. 수사는 따라하고 기소는 따라하고 그 말이 돼요. 그 바른미래당이 그랬다고요? 그 뭘 모르는 사람들 하는 소리지. 아니 수사하는 사람이 기소권을 줘야지. 수사 따라하고 기소 따라하면 기소할 때 빼뿌리면 그런 마찬가지지. 또 한 가지가 이제 공수처장을 추천하게 될 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공수처장 추천은 7명 중에서 4명 이제 과반수면은 추천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5명 정도가 동의해야 추천할 수 있도록 이 말은 뭐냐면 여야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공수처장을 임명하도록 하자는 제도적 장치거든요. 그건 말이 돼요. 그건 이해가 할 그런 수 있다. 건 뭐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뭐 공정하게 하자는 거니까 그야 뭐 알겠습니다. 여당이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잖아. 근데 지금 야당 자유한국당은 과거 야당 시절을 다 합해가지고 한 20여 년 동안 계속 공수처에 반대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정권 때 그걸 하려고 내가 아주 국민권익위원장 할 때 내 경험을 삼아서 하려고 딱 했는데 대통령하고 단둘이 이제 만나 그때는 제가 뭐 자주 단둘이 만날 때네. 그러니까 대통령 설득이 됐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서 원체 안 되더라. 반대가 심해서 결국은 그럼 좋다. 내가 국회의원 돌아가면 하겠다 하고 내가 이제 그때 정부 있을 때 안 했는데 그건 해야죠. 결국은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그 과거서부터 이 검찰을 이렇게 너무 눈치 보는 거 아니에요? 검찰 편만 들어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맨날 다 하죠. 공수처 만든다는 게 바로 검찰 개혁 차원에서 중요한 건데 바로 그 검찰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맨날 검찰 눈치 보다가 검찰인데 맨날 뒤통수 맞고 그러는데 그거는 또 자유한국당 맨날 야당만 하나요? 그 사람들 여당 할 생각은 안 하나요? 이 정부가 여당이 만약에 공수처 만들어서 정의롭지 못하게 행사했다 하면 자유한국당 여당 되면 그것도 사례를 또 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염려를 하면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큰 틀에서 그건 맞다 하면 절차를 민주적으로 하는 건 그건 이해가 되지만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안 만들겠다 하는 거는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아무튼 뭐 줄곧 그런 입장이고요. 전 뭐 처음부터. 뭐 오늘 모신 김에 최근 그 현안이 된 김학의 전 차관 건 뭐 이런 거 거론되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거 특검하자. 대신에 드루킹 재특검도 같이 하자.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야당 원내대표를 2번이나 했잖아요. 좀 드문 일이죠. 2번이나 했는데 그것도 국회의원들이 선거해가고 2번이나 했는데 야당 지도부라는 게 무조건 여당을 걸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당이 하는 것 중에 옳지 않는 걸 이야기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김학의 특검 그거는
만약 공소조가 있었으면 김학의 같은 사건도 진짜 끝났지 안 그렇죠. 생기지. 예, 그러니까 김학의 특검을 하면 그거 하나를 놓고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해야지. 어허. 그걸 갖고 드루킹 이미 특검해갖고 재판해갖고 1심 끝났잖아요. 네, 근데 네. 그걸 다시 또 하자 그러면 피곤하죠. 어? 듣는 사람도 피곤하고 그래도 실현 가능성도 없고 네. 여당이 드루킹 재특검을 받겠어요. 예, 예. 그것도 뭐 이게 서로 협상할 걸 갖고 협상을 하자 해야지. 김학의 특검 하는데 드루킹 재특검 하자 하면 김학의 특검 안 하자는 이야기로 받아들이죠.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투쟁을 하면 안 돼요. 김학의 특검을 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결국은. 그래서 뭐 내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지금 뭐 나경원 원내대표가 드루킹 재특검 하자 이렇게 하는 거는 친야당 사람, 한국당에 즐겨 쓴 우파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보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시원하다 잘했다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정치를 조금만 아는 사람들이 예. 볼 때는 여야가 협상을 하면 주고받을 수 있는 걸 내놔야 되는데 맞아요. 그냥 의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의원들이 야 예. 하려면 다 해라. 예. 그런데 원내대표는 협상 파트너잖아요. 네, 네. 그런데 가능한 걸 갖고 내걸어야지 가능 안 한 걸 갖고 내걸면 되나요? 안 되지. 또 한 번 자유한국당 상임고문 맞으신가 싶기도 하고. 난 사임 고문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보석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혹시 만나시나요? 아이고 보석 조건이 까다로워 근처도 못 가잖아요. 위에 뭐 집 위에 드론 띄워놨지 뭐 옥상마다 카메라 장치해놨지. 예. 나오고 나서 아직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예. 재판할 때 보죠. 재판할 때 법정에는 항상 나가고 계시고. 법제는 항상 나가니까 뭐 법제에서는 이렇게 먼 발치를 보는데 그것도 말이 났으니 말이지. 너무 심해요. 어차피 4월 8일이면 구속 만기인데. 네, 네. 보석하려면 또 집안에서나 좀 자유롭게 하도록 보석을 해놔야지. 무슨 가정부도 못 만나게 해놓는 그런 조건이 어딨나요? 가정부는 만날 수 있게 신청을 하면 다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신청해서 허용하는데 그걸 처음부터 뭐 가정부, 경호원, 뭐 수행원, 운전기사 그것도 다 처음부터 제한을 해놓으면 그 너무하잖아요. 물론 신청해서 네. 풀 수는 있겠지만은 네. 나 그런 거는 물론 뭐 재판부가 문재인 정권이 하도 지독하게 나가니까 뭐 눈치 보는 거지. 이명박 전 대통령 그 재판받고 있는 각종 혐의에 대해서는 이재호 전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뭐 처음부터 잡혀가기 전부터 이야기했잖아. 그건 100% 무죄다. 그리고 지금 2심 재판하면서 하나하나가 다 무죄가 드러나잖아요. 근거 없는 게 검찰이 너무 의도적으로 조작 수사하고 기획 수사했다는 게 지금 증인들이 나온 증언에서 드러나고 그 재판부가 3번 바뀌었잖아요. 증인들이 거의 출석을 안 하는데요, 지금. 중요 증인은 출석을 안 했는데 중요 핵심 증인들은 출석을 안 했는데 재판부가 이제 그 출석 안 하면 구인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네 사람 증언했나? 4사람 증언했는데 증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재판을 하도 많이 받았잖아요. 5번 구속됐으니까 재판을 수없이 받았잖아요. 예. 정치 검사들 수없이 담당했잖아요. 예. 이렇게 천마디 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근데 검찰이 무리하게 했죠. 네. 이제 그게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재판부를 3번이나 바꿔버리잖아요. 명백히 무죄도 날 것이다. 나는 내 경험으로 봐도 이건 명백히 무죄예요. 네. 죄가 될 게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 정부가 4대강의 보호 해체를 검토 중이지 않습니까? 4대강 전도사셨기 때문에 지금 요 정부의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진짜 한심한 겁니다. 제가 책상 머리 앉아가고 보호해제 안 한다 하면 이재호 저거는 뭐 4대강 전도사니까 뭐 맨날 하는 소리지 하지만은 그 소리 들을까봐 내가 16개 보를 한 달을 걸쳐서 다 다녔습니다. 네. 다니면서 직접 16개 보 현장 주민들을 하고 인터뷰를 다 했습니다. 네. 그걸 이제 제 유튜브와 이런 데 방송을 매일 하는데 예. 어느 한 보도 보를 허는 걸 좋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는 데도 없고. 그럼 뻔하잖아요. 이런 거예요. 쉽게 농민들이 이런 거예요. 보호 없어갖고 가뭄 홍수 때문에 못 살았는데 네. 이제 겨우 먹고 살만하니까 와 보를 없애려고 하냐.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배 아프냐. 뭐 때문에 보호 없애냐. 이제 겨우 먹고 살만하는데 홍수 나서 피난 안 가고
감으로서 관정 봐서 물 끌어올리는 것도 안 하고 예, 예. 그런데 왜 저걸 없애려고 그러냐 하는 것이 농민들의 뜻이에요. 그리고 강이라는 게 물이 흘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호 없애버리면 물 쫙 빠져버리면 옛날 썩은 강으로 되돌아가는데 그게 무슨 제자연화입니까? 이미 4대 강이 제자연화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현장을 안 가보시고 하는 결정 같아요.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바쁘시지만은 뭐 딴 데도 잘 다니시니까 좀 4대 강 보에 좀 한번 가보고 나서 결정하면 좋겠어요. 근데 보호를 세워놔서 물의 흐름이 더디어져서 뭐 수량이 늘어난 거는 맞습니다만 수질은 분명히 안 좋아진 거 아닌가요? 그게 완전히 거짓말인데 그렇게 그래요? 말하는 사람들이 그게 새빨간 거짓말인데 보세요. 우리나라 4대 강보가 외국의 큰 강보와 다릅니다. 비가 많이 오면요. 수문을 밑을 이렇게 들게 돼 있어요. 네네. 그러면 부패 이게 썩은 거 있잖아요. 찌꺼기 있잖아요. 예, 예. 물론 그게 밑으로 쫙 빨려 나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낙동강이 그렇게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볼을 흘러보니까. 그리고 볼을 들어버리면 이 밑으로 쫙 빨려 나가기 때문에 썩은 물이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빨려 나갑니다. 네네. 일주일에 장마 칠 때 예. 한두 번. 예. 그 깨끗해지죠. 또 볼을 닫아 놓으면 물이 가라앉잖아요. 그렇죠. 가라앉으면 부유물 썩은 물질을 가라앉잖아요. 밑으로. 예, 밑으로 가라앉고 그 가라앉는 거는 생물들이 물고기들 생물들이 먹이가 되는 거고 네네. 그게 너무 심해서 부패가 되면 수문을 들어버리면 밑으로 흘러내려 버리고 네. 이게 세계 어느 나라 보보다가 우리나라 보가 아주 과학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수질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4대강 수질이 4대강 하고 난 다음에 다 좋아졌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환경부는 맨날 옛날 거 자료 갖고 맨날 수질 나빠졌다고 발표하고 환경론자들도 4대강 보대구는 한 번도 안 가보고 보대기 전에 발표한 자료 갖고 이야기했었는데 보호 만든 후에 다 가서 검사하고 조사하고 수질이 나빠졌다는 결과를 낸 거죠. 몇 개만 갖고 했는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1년 내내 평균 수질을 봐야지. 예. 한여름에 가물 때, 물 없을 때 그냥 1년에 365일 동안에 녹조가 발생하는 기간이 겨우 15일입니다. 한여름에. 알겠습니다. 요때 조사해갖고 수질 나쁘다 하면 그게 나쁜 사람들이지. 예. 그래서 지금 4대강 보호 철거 저지 범국민 투쟁위원회를 만드시겠다고. 예, 28일 날 4대강 보호 해제 저지 국민연합이 출범합니다. 지금 준비위원들이 한 1,200명이 서명을 했고 전직 장차관들하고 다 해서 한 72명 이제 자문으로 들어오고 아마 가장 큰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가장 큰 조직이 뜹니다. 보호 해제 저지 조직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정부 좀 잘하라 가서 계속 방송에서. 그나저나 그 황교안 대표 잘하고 있나요? 요즘 내가 보혜제 저지의 정치판에서 잘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간간히 뉴스 같은 거 보고 이러면 정치를 안 해본 사람이 표가 나는 거예요. 이 야당 대표는 여당하고 싸울 때 여당의 핵심을 이건 여당도 들었을 때 야당 대표 말이 맞다 이건 하면 안 되겠구나 요런 걸 딱 찍어서 이야기를 해야지 막연하게 이건 좌파다 계속 이건 우파 주기다 계속 이렇게 가면 좌파 독재 주로 이제 그런 글쎄 그렇게 말은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거는 구체적인 사안을 갖고 여당과 협상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해야지 그런 이야기를 밥 먹듯이 맨날 하면 보수 여당이라는 것이 그렇게 해갖고 결집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게 해갖고 식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도 아무튼 지지도는 좀 올라갔잖아요. 지지도야 아주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 한번 올라가지만 그 지지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딱 30% 정도에 묶인다. 문재인 정권 지지도가 50% 40% 됐다. 지금 이 30% 떨어지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그 지지도라 하는 거는 지금 문재인 정권이 잘못하니까 반사적으로 올라가는 거고 그건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이 정치를 똑바로 해야지. 근데 황교안 대표가 그냥 진짜 소신으로 이 정부는 좌파다. 독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물론 황교안 대표가 고안검사 출신이고 국가보안법 저자고 아주 핵심 고안부
출시니까 네. 머릿속에 그게 아주 밖에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그것은 안 된다. 세월은 변하잖아요. 네, 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살릴 것인가에 대해서 정도를 걸어야지. 알겠습니다. 이건 어느 한쪽을 완전히 몰아붙여 갖고 네. 반사이익을 얻는 건 순간이죠. 네. 오래 못 갑니다. 자유한국당 상임 고문으로서 자유한국당에 아주 오늘 쓴소리를 많이 해주셨는데 아이 단소리지. 단소리죠. 단소리지. 예, 여기까지 아니 내가 박근혜 대통령인데도 맨날 이렇게 단소리만 하다가 네. 내가 잘렸는데. 알겠습니다. 지금이야 뭐 잘릴 이유도 없잖아요. 자유한국당 이재호 상임 고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